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트리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2020년형 노트북들이 모두 출시되었죠. 겨울방학과 내년 신학기를 앞두고 노트북을 구매하시려는 학생분들도 계실 테고, 기존에 사용하던 노트북들이 오래돼서 교체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두 회사의 제품들을 비교해보고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입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갤럭시북 플렉스, 전작인 펜 S의 뒤를 잇는 모델로 로얄 블루 컬러와 솔리디티 디자인의 알루미늄 바디에 다이어 커팅을 곁들여서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모델은 13.3인치와 15.6인치 두 가지 모델이 있고 세계 최초로 Q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죠. 플렉스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터치 화면과 S펜이 들어있어 S펜의 제스처 기능을 모두 활용할 수 있고 360도 회전하는 디스플레이로 노트북 모드, 텐트 모드, 태블릿 모드 등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데 있겠죠. 키패드에서의 변화는 15인치 모델에는 10키가 들어가서 편리성이 좋아졌으나 아쉬운 점은 지문인식 패드가 시프트키 옆으로 오면서 이 오른쪽 시프트키가 작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용자에 따라서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디자인이 변경됐는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다음은 갤럭시북 이온입니다. 경량화에 초점이 맞춰진 노트북으로 9올웨이 뒤를 잇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노트 10에 적용된 색과 비슷한 아우라 실버 컬러와 프리즘 힌지가 적용돼서 이 각도에 따라 보이는 미묘한 색 변화가 굉장히 색다른 매력을 뽐냅니다. 진짜 볼수록 매력적이에요. 13인치의 경우는 1kg이 채 되지 않는 970g을 자랑하고 15인치 모델도 1.26kg에 불과해서 휴대성이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네요. 더불어 이 에르고 리프트 힌지가 적용되어서 화면을 이렇게 펼쳤을 때 본체의 뒷부분이 살짝 들리면서 손목에 더 편한 자세가 되고 경량 노트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발열 부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램 2020 모델은 갤럭시북 대비 큰 폭의 변화는 없지만 이너 힌지 적용으로 외관도 깔끔해지고 디스플레이의 하단 베젤 사이즈가 줄었으며 화면을 펼쳤을 때도 전체 높이가 약 3mm가량 낮아졌죠. 갤럭시 북에는 없는 17인치 모델이 있고 17인치 모델이면서 울트라 기어 제품이 15인치와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죠. 물론 같은 그램 15인치와 비교하면 요만큼 차이가 납니다. 17인치 모델에는 전작과 달리 10키 숫자 패드 오른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엔터키까지 추가돼서 데스크탑용 키보드와 동일한 4열 10키 구조를 갖춰 숫자를 많이 다루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듯합니다. 화이트와 다크 그레이 두 가지 색상이 있으며 여전히 때가 탈 걱정은 해야 하지만 그동안의 노하우가 쌓인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다음은 각 제품들의 상세 스펙을 알아볼 건데 빨간색 영역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네요. 우선 세 가지 모델 모두 CPU에서는 인텔의 10세대 CPU를 사용하고 있는데 갤럭시 북 이온 모델만 14나노 공정의 코멘 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나머지 두 모델은 모두 10나노 공정의 아이스 레이크가 적용되었고 램과 저장 장치는 각각 8기가에서 1TB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확장성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나요. 갤럭시북 플렉스는 한번 구입을 하면은 램과 SSD를 추가할 수가 없어요. 내부에 확장 슬롯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하실 때 신중하게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갤럭시북 이온과 그램은 램과 SSD 슬롯이 내부에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처음에 8기가나 256기가 제품을 구입하시더라도 나중에 별도로 구입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북 시리즈는 13.3인치와 15.6인치가 있고 최초로 Q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600니트로 굉장히 밝은 화면을 보여주고 sRGB 100%를 만족하는 색 영역을 보여줍니다. 그램에는 14인치, 15인치, 17인치가 있고 LG의 IPS 패널을 적용했으며 sRGB 96%를 만족하는 색 영역을 보여줍니다. 단 그램이 17인치 모델만 2560 곱하기 1600의 WQXGA 해상도를 갖고 있네요. 이 부분은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픽의 경우에 세 가지 모델이 약간 차이를 두고 있는데 갤럭시북 플렉스와 이온 모델은 지포스 MX 250의 외장 그래픽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내장 그래픽으로는 플렉스는 아이스레이크가 적용된 만큼 인텔 아이리스 플러스 내장 그래픽이 사용되고 이온은 인텔 UHD 그래픽이 내장으로 사용됩니다. 반면 그램은 외장 그래픽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고 인텔의 아이리스 플러스가 내장 그래픽으로 사용됩니다. 네트워크는 세 가지 모델 모두 인텔의 10세대 플랫폼을 적용한 만큼 블루투스 5.0과 와이파이 6를 지원합니다. 포트와 슬롯 부분에서는 세 가지 모델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데 우선 플렉스 모델에는 썬더볼트 3와 USB-C 타입 단자 그리고 UFS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플렉스 모델에는 USB 3.0이나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USB-A 포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C2A 젠더와 HDMI 젠더를 제공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갤럭시북 이온과 그램에는 썬더볼트 3, USB 3.0, HDMI 단자와 UFS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고 그램에만 유일하게 켄싱턴 락 단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크기에서는 세 가지 모델에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데 전체적인 크기는 갤럭시 북 시리즈가 그램 대비 약간 작은 것을 알 수 있고 높이도 갤럭시 북 시리즈가 약간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플렉스와 이온은 69.7Wc의 배터리를 적용하였고 그램은 80Wc의 배터리를 적용했습니다. 무게는 동일 인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플렉스가 가장 무겁고 그램이 가장 가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나온 제품들이 그렇게 큰 단점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제품을 구매하려고 알아보는 거니까 단점도 같이 알아봐야겠죠. 자, 우선 먼저 볼 거는 제조사 상관없이 모든 제품들의 장점입니다. 삼성은 69.7Wc, 그램은 80Wc가 적용되어서 그램이 10W 정도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제조사 모두 인텔의 10세대 CPU 사용으로 와이파이 6까지 사용 가능한 최신 플랫폼을 적용하고 있고 UFS 메모리 슬롯과 썬더볼트 3를 지원하면서 빠른 데이터 관리와 최신 디바이스들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공통적인 단점으로는 역시나 가격. 다음은 갤럭시 북만의 장단점입니다. 갤럭시 북의 장점으로는 국내 최초로 아테나 프로젝트 인증을 받아서 노트북으로 올데이와 배터리 성능, 확장성 등 다양한 항목에서 모바일 라이프에 최적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램도 인증을 안 받았을 뿐이지 성능은 서로 비슷하죠. 어쨌든 삼성은 이 아테나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터치패드에 무선 충전 기능이 있고 MX250의 외장 그래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겠네요. 이온은 아우라 컬러와 프리즘 힌지가 주는 디자인 포인트 그리고 가벼운 무게가 장점이겠네요. 갤럭시 북 모델의 단점으로는 우선 플렉스 모델은 알루미늄 바디의 이 외부 표면이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이걸 손으로 자꾸 만지면은 얼룩이 좀 많이 생긴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 램과 SSD에 확장이 불가능한 점과 무거운 무게가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네요. 다음은 그램의 장단점입니다. 우선 그램은 14인치와 15인치, 17인치가 있어서 선택의 폭이 갤럭시 북보다 넓다는 게 장점이고 무게도 15인치 기준 갤럭시 북 이온 대비 70에서 130g 정도가 가볍습니다. 역시 그램은 휴대성과 경량화에 최대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밀리터리 스펙 인증으로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하고 그램에 있는 27인치 모델은 유일하게 Full HD가 아닌 WQXGA 해상도가 적용되어서 파워포인트나 엑셀, 문서 작업을 할 때는 16:12 화면 비율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램의 단점으로는 잘 다듬어진 디자인이긴 하나 갤럭시 북 대비 전작과 크게 바뀌지 않은 다소 심심할 수 있는 디자인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화이트 색상이 주를 이루는 만큼 이 손목에 닿는 부분에 때가 탈 수 있기 때문에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도 마이너스 요인이겠네요. 물론 다크그레이 색상도 선택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은 구매 가이드를 조금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이게 아무리 아테나 프로젝트 인증을 받고 CPU들이 성능이 더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성능 작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일단 이 모델들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고려하는 게 아마 브랜드, 디자인, 그리고 무게, 배터리 정도일 거예요. 성능에서는 세 모델이 모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용성의 기준을 두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내가 주로 해야 될 작업이 그림을 그린다거나 노트북의 화면에 터치가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갤럭시북 플렉스를 구입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나는 노트북이어도 큰 화면이 좋다 이러신 분들은 그램 17인치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로 노트북이지만 조금 더 좋은 성능과 좀 더 부드러운 게임을 꼭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MX250을 선택 가능한 갤럭시 북 시리즈 중에 고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로 15인치가 딱 좋으신 분들 중에서는 좀 더 예쁘고 새로운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갤럭시북 이온을 선택하시고 15인치 중에서 조금 더 가벼운 모델을 선택하고 싶으면 그램 15인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는 무조건 가벼운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북 이온의 13.3인치나 그램의 14인치를 선택하면 1kg 미만의 노트북을 선택하실 수 있겠네요. 다음은 아직 구매를 안 하신 분들을 위한 사전 구매 혜택인데요. 삼성전자의 사전 구매 이벤트는 모두 종료가 됐어요. 다만 LG전자는 2020년 1월 1일까지 상당히 괜찮은 이벤트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8GB의 램을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제품을 8GB 제품으로 구입해도 16GB 램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1TB SSD를 제공해 준다는 건데 이게 제가 물어보니까
그 기존의 SSD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추가로 1TB를 증정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배터리팩 1회 교환권인데 제가 물어보니까 배터리팩 교환 가격이 약 15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벌써 이 세 가지의 증정품만 합쳐도 약 30에서 40만원대가 나오는데 이거는 LG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행사는 2020년 딱 1월 1일까지만 하고 지금 그램을 구입할 예정이신 분이라면은 이 이벤트를 이용하셔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갤럭시 북 플렉스와 이온, LG 그램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현재 노트북이 없거나 너무 오래돼서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는 것도 괜찮고 기존의 8세대 이상이 괜찮은 사양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보고 더 다양한 모델이 판매되기 시작했을 때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을 구입하시기 전에 꼭 매장에 가셔서 실제품을 눈으로도 보고 직접 만져도 보시고 타이핑도 해보셔서 본인에게 꼭 맞는 제품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2020년형 노트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